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2024년 4월 한국 주식 전망 예보 시작할 거고요. 자, 제가 5일 만에 영상을 찍는데요. 4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가끔 비가 오기도 하겠으나 이후 맑고 차가운 날씨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월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꽃밭이다. 악재보다 호재에 반응할 것이다. 악재 많이 나올 겁니다. 4월에. 그래서 오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지금 2024년을 만약에 수익을 못 내고 마무리를 짓는다. 그런 개인 투자자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실력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정도로 2024년은 굉장히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다. 작년보다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뭐 인버스를 때려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좋지 않다. 설사 거기서 인버스로 매매해서 수익을 내더라도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저 운으로 수익을 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난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또 하시는 분들은 또 하시니까 그건 뭐 여러분들 자유니까. 자, 어쨌든 3월 증시 전망도 완벽했고 1월, 2월, 3월 이렇게 다 맞췄지만 4월에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4월에도 맞출 겁니다. 결국에 4월은 강한 시장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악재들 살펴보면서 강한 시장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렇게 투자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멤버십 원하실 분들은 하시고 주식 투자 차트 교육 콘텐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무조건 해야겠죠? 연준 이사들 금리 인하 신중론 비둘기 펄과 대립각을 세웠다.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국 지금 국제유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추가적인 악재들이 있고요.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 결국 파월이 뭐라고 하는지 오늘 PC 물가 지표와 더불어서 이 파월 연준 이 의장의 발언에 따라 시장은 움직일 것이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설사 이 오늘 이후로 시장이 살짝 밀리는 일이 있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재가 조금 있어요. 이 악재를 보고 파월이 어떻게 판단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테러에 우크라 연관 증거 확보했다. 용의자 한 명 체포한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개소리입니다. 그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다 덮어씌우고 명분을 지금 만들고 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더 싸우고 싶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직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거기다 나토라는 지금 변수가 생겼습니다. 러시아 vs 나토. 지금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개소리 하는 거 보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미국을 믿으면 안 되겠다. 트럼프가 개소리를 좀 심하게 했잖아요. 근데 다음 대통령이 바이든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에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기게 놔두면 안 되겠다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유럽 국가들이 발을 빼려고 그랬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 전쟁에. 근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핵을 뭐 쏘겠네 뭐네 막 하면서 막 불안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가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연관 증거를 확보했다. 이 다음은 뭐예요?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리든지,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죠.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에 영향을 당연히 줄 수밖에 없다. 자, 이 과정에서 금 시세도 지금 뛰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봤을 때 좀 불안한 4월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악재가 지금 새로 지금 나온 겁니다. 이 악재를 제가 살펴보고 있었는데 악재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자, 기어이 라파 치겠다. 결국에 이게 뭔 얘기냐? 만류 죽이겠다. 뭐 갈등은 봉합 수준. 이게 보니까 미국이 으름장을 놨는데 이스라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편을 들기로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간인 보호는 당부한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아주 박살을 낼 것 같습니다. 4월 중순쯤 아마 라파에 진입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유가가 내려갈 수 있는 어떠한 지금 요인도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3월 말까지 지켜봤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4월에 국제유가의 상승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국제유가가 상승한다고 모든 것이 다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방향성을 잡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반드시 미국 대선에서 결국에는 공약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증시는 설사 눌리더라도 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국제유가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차트 보니까 어때요? 지금 양봉이 3개야. 그것도 월봉상. 이거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지금 앞서 지금 설명드린 이런 악재들 이런 것들을 봐도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넘거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이상 증시에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현재 어렵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요, 올해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연준의 신뢰가 무너지고요. 예, 연준 신뢰가 무너져요. 이거와 더불어서 국제 경제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경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무조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가면 이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아직 100달러가 넘은 게 아니잖아요. 100달러가 넘고 나서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제 판단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다. 우리가 앞으로 고유가의 시대에서 살아야 될 텐데, 그리고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에서 앞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제가 뭐 영상도 또 만들 수 있겠지만 2%까지 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유가 고물가 시대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이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 근데 못 받아들이는 개미는 어때요? 너무 두렵죠. 모든 게 다 망할 것이다. 4월에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개소리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4월에 금융위기, 그래서 4월 무슨 뭐 부동산 PF가 터져서 다 망한다. 이런 것은 없을 겁니다.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코스피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오늘 할 겁니다. 결국에.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4월에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렇게 폭락 나온다 생각해야 된다? 뭐 2780이 너무 비싸서 이제 이거 폭락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 지금 매물이 있잖아요. 그죠?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4월에 만약 설사 악재들이 좀 발생해서 약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4월 말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4월에는 그냥 강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해야 됩니다. 이미 차트상으로 이건 끝났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여기서 인버스 해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거는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 있을까? 응? 이거를 인버스 한다고? 저는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시고 5월에 진짜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장이.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고 좀 보셔야 되고 코스피 말고 좀 삼성전자를 볼게요, 제가.
삼성전자 지금 여러분 이거는 가겠다고 지금 신호가 이미 나온 거예요. 추세 상승에 상단 돌파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삼성전자가 설사 여기서 조정을 받더라도 얘는 10만 전자 간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향해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코스피는요, 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도체가 만약에 조정을 많이 받는 상황이 온다면, 길게 조정을 받으면 뭐 갑자기 코스피가 올해 4천이 가고 이런 일이 없을 수가 있는데, 반도체가 여러분 만약에 삼성전자가 올해 뭐 10만 전자를 돌파한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 코스피 4천은 달성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 4천이 아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이 고점을 돌파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고점을 돌파한 것도 돌파한 거지만 지금의 이 부분을 지금 터치하고 곧 돌파하기 직전이다. 이런 것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삼성전자가 4월에 제가 봤을 때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하셔야 됩니다. 자, 한미 반도체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상승세를 그리고 있죠. 한미 반도체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수 있겠으나 초보자들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한미 반도체보다는 다른 종목들을 매매하는 게 좋겠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추가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거에 따라 K 반도체도 조정이 있겠으나 결국에 엔비디아가 정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는 결국에 $1,000 훨씬 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여러분들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에코프로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보다는 반도체나 저 PBR 관련주를 공략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시장에서 바람직한 투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는 저는 거의 아예 건드릴 생각이 없고요. 요쪽으로 아마 올해 많이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뭐 있어요? 대선 관련주. 대선주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나가시고 매매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올해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4월 시장을 매우 낙관적으로 보셔야 된다. 악재가 되게 많을 거기 때문에 좀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관적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